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난 그녀는 사업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약사가 되시면 이렇게 금전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랬었어요. 과거에는 이것이 미래를 완전하게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만일 처음부터 이걸 알았다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 사업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그녀. 남편도 약사고 저도 약사잖아요. 우리 둘이서 이거를 실험해보자.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영양제를 먹고 서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얘는 정말 미친 제품력을 보이는 거예요. 약사인 그녀가 선택한 그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첫 년도에 저의 소득은 66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14년 동안 연봉 4천이더라고요. 2015년에 8천 했더라고요. 16년에 1억 2천을 했어요. 그 다음에 1억 6천, 2억, 2억 4천, 3억, 3억 5천, 이런 식으로. 유학의 꿈이 항상 있었던 그녀. 이 자유는 누가 주는 거야? 내가 나이 먹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고, 그래서 외국에 왔는데 우리 남편도 놀고 있고 나도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나를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부모님이다. 안녕하세요, 유총. 오늘 함께 하시는 분 굉장히 특별하신 분, 약사세요.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같이 약사로 계시면서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홍정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은 저희 회사에서 약사로 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업 시작했을 때는 이제 약국을 운영하면서 이제 같이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는 정돈을 하고 하나를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 왔었어요. 이제 약국은 그만두게 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미쳤어? 아니 그 좋은 직업을 왜, 뭐 때문에? 현재는 뭐 약국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다시 그 연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잠정적으로 약사 면허가 중단되니 빨리 와서 받아라, 이제 이랬는데, 제가 굳이 언제 약사 면허를 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약사로 활동을 하신 기간은 얼마나 되시고? 전공은 약대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원래는 이제 처음에 경영학과, 다시 이제 수능을 봐서 그냥 실험적으로 봤는데 이제 성적이 잘 나와서 약대를 가게 된 그런 케이스라고 과장할까요? 아니면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대를 간 것이 이미 제가 결혼한 후였어요. 약국에서 이제 약사로서 일한다는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미래가 보장된다거나 뭐 안정적이다거나 그런 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알아보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대학을 2번 공부하신 거네요? 그쵸. 그래서 누가 가방끈 길게 다니기 위해서 사냐. 그러니까 토탈 해보니까 제가 10년은 와, 대학 생활을 대단하시네. 했더라고요. 네. 가방끈이 긴 게 아니라 가방끈이 2개인데요. 네, 그렇죠. 약사가 되시면 이렇게 금전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 아닌가요? 그랬었어요.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안정적인 직업이기는 하나, 네. 이것이 뭐 미래를 완전하게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뭐 획기적이지는 않게 된. 15년 전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네네네. 지금 하시는 사업 하시겠어요? 약사 다시 하시겠어요? 만일 처음부터 이걸 알았다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 사업이 더 낫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수익으로 보면 네. 어느 쪽이 더 높고 얼마나 더 높아요? 약사로서의 수입보다 얘가 한 3배 정도? 네. 이상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약국으로 운영했을 때는 돈을 많이 벌긴 하지만 그거로 이제 지불해야 될 것이 되게 많아요. 임대료라든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사실 경비가 들지를 않는다는. 이렇게 소득이 가장 높았을 때가 얼마인지 대충. 뭐 1년 정도에서 이제 한 3억 6천, 3억 7천 정도, 예, 이렇게 됐다. 당연히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되게 병약했어요. 어렸을 때 별명이 이제 풀로 붙인 아이. 그러니까 풀칠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놔서 종이에, 그래서 바람이 불면 팔락팔락팔락 이제 날아가서 이제 골골대는 이제 그런 아이였고, 엄마가 업어서 이제 학교를 데려다주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하고 나서는 이제 사춘기도 오고 바람도 불고, 제가 왠지 연예인병에 좀 약간. 연예인 되고 싶어요. 네,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고 연극을 하고 싶고 뭔가 내 인생의 자유를 좀 꿈꿔야지, 어른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삶을 그냥 살아가기에 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는, 연기도 하고 연출도 하고. 이 부모님 그때만 해도 싫어하시던 그런 일이잖아요. 네, 배 굽는다, 뭐 딴따라다 이러면서.
밤새 이제 작업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올 네. 때가 있었거든요. 들어오면 길거리에서 엄마한테 맞았어요. 등짝. 네, 이렇게 도대체 뭐 하고 다니냐면서. 아버님, 어머님은 뭐 어떤 분이셨어요? 이렇게 그냥 따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이제 아빠는 선생님이셨고, 네, 그래서 이제 영어 선생님이셨고, 이제 엄마는 이제 주부만 하셨는데, 저희 아빠가 다양한 꿈을 가지시면서 뭔가를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10년에 한 번쯤은 뭔가 말아드시는. 사고 치시는. 네네, 사고 치시는. 아이고. 네, 그게 이제 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제 대학 논문이 영업 이익을 판단해서 주가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으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세상이 되게 바뀌니까 주식을 예측하는 게 이런 모형이 있다. 이제 이러면서 그냥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것에 굉장히 관심 가지게 되신 거예요. 이제 바야흐로 IMF가 막 다가오던 때인데 자신 있으셨던 이제 아빠는 그 추격 매수라고 하죠. 아무튼 이제 다 날리시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마이너스가 이제 많이 나니까 조기 은퇴를 하시면서 퇴직금을 빚을 갚는 데 쓰시고 아이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젊어서 돈을 잘 벌었고 부유하게 사는 것은 소용이 없을 수도 있겠다. 나이가 들어서 내가 어떻게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흐름을 잘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된 거죠. 지금은 두 분 건강하시죠? 같이? 아니요. 그 아빠는 이제 그때 이제 그 많이 이제 위축이 되셨었고 이제 네. 그 이후에도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은 아니셔서요. 이제 너무 이제 열정적으로 사시다 보니까 빨리 돌아가시긴 하셨어요. 그러니까 12, 1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의 이 성공을 사실 못 보셨죠. 만일 보셨다면 가장 기뻐하실. 약간 그런 거 있으세요? 그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네. 그 환상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가족이 집안이 전체가 다 선생님이세요.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최고로 여겨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 엄마는 제가 이제 약대를 간다고 했을 때 아니 뭐하러 약국을 하려고 그래? 아니 거기 왜 장사를 왜 하려고 하냐면서 근데 왜 선생님 안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우리 아빠가 마지막에 퇴직금이라고 정말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마지막 최후의 장치를 본인이 경제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안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엄마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국을 할 때도 반대를 했었지만 이제 약사가 되니까 그거라도 잘하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또 때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연극할 때처럼. 이제 윤석원 사장님 만나고 결혼하시고 네네. 두 분이 같이 약국 운영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저희 회사 만나기 전까지 삶은 네. 우여곡절 없이 이렇게 평온한 삶이셨는지 아니면 또 뭔가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돈을 벌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약간 직성이 풀리니까 약대를 다닐 때도 이제 과외를 뭐 7, 8개를 해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집을. 진짜요? 집을 하나를 사고 보니까 부동산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집을 샀으니까. 네. 부동산이 나의 또 다른 투잡이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집을 하나를 돈을 모아서 사면 이 집 하나가 또 다른 집이 계속 되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산 가치가 올라가게 되니까 정말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못 해냈지만 난 해냈다. 네. 이렇게 딱 생각하는 어느 날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 대출을 끼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삶이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제가 그 건물을 분양받았던 건물이 잘 지어지면 스케줄들이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그 저하고 상관없이 미국에서 사건 터졌다고 안 지어지는 거죠. 무려 5년간. 처음 부동산을 했을 때는 이런 큰 사이즈가 아니었어요. 근데 부동산은 투자를 하다 보면 점점 사이즈가 커져요. 커지죠. 예. 그래서 이제 1억으로 시작됐던 것이 3억, 4억, 5억, 최대 13억까지 갔어요. 부동산에 너무 큰 돈이 묶여 있어서 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거. 네. 분명히 내 일 열정과 하고 싶은 이런 꿈이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은 꿈도 있으니까 해볼 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투자 금액이 작은 일을 할 거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그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는 묶이는 게 없는 일. 그러니까 이제 내 삶에 큰 영향이 없는 투자. 그 정도면 해볼 만하다. 손해 나는 게 없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돈을 하고 있을 때에 이제 이 비즈니스가 저한테 들어왔고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병약했어요. 건강적으로 좋지 않아서 이제 영양제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좋은 영양제고 제품이 좋아서 이제 나부터 먹게 되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게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건 열심히 해볼 만한 가치가 엄청 있다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워낙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하시니까 저희 회사의 제품을 선택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하신 후에 결정을 네네. 하셨을 거잖아요. 네네. 굳이 저희 회사 제품을 결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 회사에 대한 정보를 보여줬을 때 모르는 회사라 사실은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회사가 가져가고 하는 생산 공정이라든지 과학적인 업적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논문들 뭐 이런 부분들 공신력이 있는 책자에서 좀 이 안에 내부 성분에 대한 여러 검토가 끝났다는 부분, 영양제를 평가하는 기준이 함량이 높아서 최고다라고 하면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모두 최고 함량으로 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최고 함량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체에 가장 그만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숙제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영양제가 어떤 배율 배합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생체 이용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입증된 결과라든지 임상 사례가 많으면 얘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회복할 때 그분들은 뭘 먹어야 되는지 약국에서 묻기도 하는데 저에게 이제 암 환자가 먹어도 되는 영양제가 뭐냐 이거 확실하냐라고 물으면 사실상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보통 이제 영양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피로회복 정도 내가 몸이 안 좋을 때 보충제 정도이지 이게 기능의학적으로 얼마나 좋은지에 대한 공부는 많이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기능의학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람의 체질 개선 내지는 기본적인 면역 증강 내지 이런 것들로 병원이 못 해내는 거를 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제품을 만났을 때는 이제 공정에 대해 투명하고 언제나 와보라고 하고 네. 그리고 뭐 의약품 공정으로 만들어져 있고 너무 호기심이 많이 갔어요. 네. 남편도 약사고 저도 약사잖아요. 네. 우리 둘이서 이거를 실험해보자.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영양제를 먹고 서로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뭐 영양제를 안 먹어본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영양제에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얘는 정말 미친 제품력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요. 저기 관련 정보 좀 다 가져가 보세요. 이거 되게 이상하다. 저는 원래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 있거든요. 네. 이제 오후 4시 정도면 시계가 꺼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오전에 막 밝았는데 오후가 되면 사막 모드로 어서 오세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후에 난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뒤에서 약이나 짓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영양제를 요거로 바꾸었다는 이유로 오후까지 제가 팔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제품에 카페인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있길래 이렇게 잠도 안 재우는지 궁금해서 이상한데 어떻게 만드는지 공정에 대한 설명도를 보여와라. 저 이상한데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보자. 어떤 근거로 되는지 보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하나씩 오픈하면서 이 정도 제품력이라면 나에게 영양제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권해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야 이거 사업성이 있지 않아? 전국의 약사를 만나는 고객들이나 또는 뭐 환자분들도 저는 만나게 되니까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 이외의 것을 삶 속에서 해 주어야만 내 면역력도 좋아지고 개선이 되는데 적어도 3개월, 6개월, 1년 몇 년 동안 이렇게 믿고 먹어야 되는데 시중에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한들 좀 안전성 부분이나 2차, 3차 검증이 없는 것들을 좋다는 말로 막 먹는 것보다는 선생님 그 약 처방하실 때랑 비타민 처방하실 때랑 느낌이 어떻게 다르세요? 이제 약을 처방할 때는 사실은 이제 의사가 처방한 대로 따르잖아요. 하게 되니까 저의 자율성이라든지 뭐 의견 개시의 여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나 그냥 복약 지도만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영양제를 처방할 때는 다양한 나의 전문적 지식을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환자들이 이제 뭐 좋아졌다 또는 고객들이 개선이 되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다이렉트로 저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이제 하니까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보람이 있고 이제 보통 제가 이제 이렇게 막 장황하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 얘기해요. 약사님 같이 똑똑한 사람만 이렇게 제품을 전달할 수 있지 일반인들이 하겠냐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는 뭔가 이 제품을 누구한테 권유할 때 이런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말이 필요한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비타민 C나 비타민 E나 비타민 A나 이게 어느 곳에 필요한지는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실이고 그걸 어떤 회사의 것을 선택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만 남은 것뿐이라 일반인들도 이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은 체험 사례를 가졌고 그냥 믿고 전달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안이고 요즘 세상은요. 전문직이 예전에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정보의 영역이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
라고 하면은 정보의 바다인 그 인터넷 상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서치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력과 함께 좋은 제품을 권유하면 될 것이지 전문적인 지식은 사실 필요치 않아요. 그럼 이제 뭐 제품 경험 그렇게 하셨고 사업을 시작하실 때도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 자신에 대한 검증을 좀 한 것 같아요. 음, 뭐 내가 할 수 있을까? 왜냐면 뭐 영업을 해본 적도 없고요. 네. 뭐 누구한테 권유해 본 적도 없으니까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결정하는 영역과 이 비즈니스가 좋다는 영역은 완전히 다른 얘기였어요. 그래서 어머 좋겠네요. 잘해보세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랑 속으로는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궁금한 걸 다이렉트로 묻진 않는 성격이에요. 내가 찾아봐요. 아, 그러면 배경 지식을 스스로 쌓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랑 도서관에 가서 이제 막 네트워크에 관한 막 책들을 막 엄청 봤어요. 한 단계 한 단계를 해 나가면 반드시 그 조직이 짜여질 거고 평소에 하고 있던 직업에서 하는 거와 같은 그보다 더 작은 노력으로도 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과 늘어가는 소득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음에 들 수 있을지도 몰라. 혹시 되는 거였는데 내가 관심을 안 둬서 못 얻었고 10년이 지나서 후회하면 어떡하지? 이런 자그마한 생각이었어요. 네. 이거 좀 더 잘 알아보려면 어디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냐면은 이제 소개를 해주신 분이 요렇게 쬐끔쬐끔 알려주니까 답답한 거죠. 그분 누구세요? 양미경 사장님이세요. 아, 예, 네. 예. 그보다 훨씬 더 잘 알려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초대받아서 간 것이 이제 1박 2일 세미나였었어요. 사실은 양미경 사장님은 제가 해서 깜짝 놀랐대잖아요. 어떻게 하... 아니 왜 하시는 거예요?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조금 소개하고 그냥 그만둘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되게 열심히 하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다가 성공했다고 표현도 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셨어요? 세미나를 가셨어요? 네, 1박 세미나를 2일. 이제 갔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거 사람들은 편견이 있지만 그런 편견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만일 기회를 보고 있는 분이라면 1년 동안만 여기로 와보세요. 그리고 만일 안 되면 물어줄게요. 1박 세미나에 12번을 가면서 제가 이렇게 안내했던 분을 한 분씩 데려가고 또 한 번 데려가고 또 한 번 데려가면서 제가 모셔가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실 일이 된 거죠. 첫 년도에 저의 소득은 66만 원이었어요. 연봉 66. 그렇죠. 연봉 66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2013년 2달 동안. 그리고 2014년 동안 연봉 4천이더라고요. 2015년에 8천 했더라고요. 2배 됐네요. 네네. 16년에 1억 2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억 6천, 2억 2천 있었어요. 그때 한 번 4천만 원 못한 때 있었어요. 그 다음에 2억 4천, 3억, 3억 5천 이런 식으로 정말 연봉이 4천, 5천씩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림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이제 추론해 보면 앞으로 4억, 5억, 6억 네. 간단한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늘어나는 비즈니스, 소득이 늘어나는 비즈니스가 맞구나. 잘했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잘했길래 이런 결과를 가졌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시작하려고 했을 때 분명하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어요. 내가 제품에 대해 따져봤죠. 네. 플랜을 내가 할 수 있느냐를 따져봤죠. 1박 세미나를 가봤죠. 그때까지가 60만 원 번 때였어요. 내 확신이 굉장히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자신 없이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없으니까 제품력 또는 이것의 차별성, 네트워크의 가능성, 성공 사례 이런 부분들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반드시 알았어야 됐어요. 퇴근 후에 새벽까지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시간 정도를 자고 계속 책을 읽었다고 보아도 무방해요. 그래서 계속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전혀 상상치도 못한 분야에 이런 성공 스토리가 있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 따뜻함도 있었어요. 저의 한 몇 번째 안 되는 그러니까 소개자 중에 10개월짜리 아이가 우리 약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아토피가 심해서 피범벅인데 여기 고칠 수 있다면서요.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제가요? 잠깐만요. 그 애랑 한 10개월 정도 그 애가 거의 내 애인 것처럼 이제 영양제 먹여주고 온전히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탈출할 때까지를 이제 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의 자신감이 된 거죠, 사실은. 이제 저가 또 성공한 베이스에는 우리 남편의 크나큰 뒷받침이 있는데요. 남편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 부분을 심정적, 시간적으로 또 아이를 돌보는 부분에서 적극적이 도와줬죠. 그래서 제가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부가 합이 안 돼서 마음이 달라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치료가 되어야지만 일은 잘 된다는 것을 좀 알게 돼서 또 파트너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을 때는 부부 합동 사업 설명회 같은 걸 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게 되면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문제로 보고 할 수 없는 거리로 해석한 게 아니고 내게 어려움이 오면 이 어려움 뒤에 얼마나 더 큰 자유가 올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중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는 숙제고 이걸 넘겨버리면 더 큰 게 올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됐고 이제 이 부분들을 파트너님들에게도 얘기하게 됐고 어쨌든 사업을 오래 하게 되면은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을 때 이게 부업으로 하셨다고 했고 한 5년 정도는 약사일 하시면서 이 일을 같이 병행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시간이 이 약사를 일을 풀타임 하면은 나머지 남은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네, 일을 네, 하기 네, 위해서 네, 네.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나 혹은 내가 노력을 얼마나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에게 말씀 주실 게 있다면. 네네. 사람들 너무너무 바쁘죠. 이제 저는 이 사업을 제안받았을 때 1번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네. 2번 방통대 영문과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항상 기능의학 부분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조땡 제약회사에서 하는 그 학술 연구제를 화요일 날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2월 말일 날 연극 공연을 대비해서 이제 제가 배역이 있었기 때문에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이 들어왔어요. 저는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을 뿐이지 시간이 없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아닌 게 아닌가. 얘가 정말은 내가 200만 원 혹은 5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다라고 하면은 과연 하루에 2시간 정도도 낼 수 없을까? 그럼요. 매일 한 명에게만 얘기해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만일 나하고 함께 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엄청난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는 분들도 자신의 스케줄을 조금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꼭 한 명씩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 부분을 얘기해 보겠다라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사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첫해 66만 원에서 시작을 하셔서 네. 10년 뒤에 3억이 넘는 네. 연봉으로 성장을 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에게 네. 너 10년 동안 한 2시간 진짜 죽어라 열심히 투자해서 10년 후에 그 돈이 3억이 넘는 돈이 된다면 혹은 그걸 곱하기 해서 수백 배가 된다면 하겠냐 안 하겠냐 물어보면 안 하면 바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정말 맞아요. 엄청난 비즈니스예요. 네. 캐나다로 온 가족이 떠난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가고 나서도 너무 정신이 없고 낯설고 사실은 뭐 영어로 떠드는데 알아들을 수도 없고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책상에서 영어 공부를 한다면서 책상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창문을 딱 열었는데 이제 우리 집이 캐나다에 있는 집이 바로 옆에 단풍나무가 엄청 커요. 근데 이제 가을인데 10월쯤 되는데 막 우수수 떨어지는데 밟아도 쑥 들어갈 정도의 양의 단풍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너무 예쁜 거를 보고 우리 강아지가 거기서 이렇게 파묻고 있는 거를 본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자유는 누가 주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품에 있을 때는 내가 돈 벌지 않아도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됐지. 근데 그때 내가 딴짓을 했는데 근데 지금 내가 나이 먹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고 그래서 외국에 왔는데 우리 남편도 놀고 있고 나도 놀고 있는데 직장이라는 걸 안 다니니까. 네. 근데 나는 이런 소득으로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나를 공부를 시켜주는 거예요. 부모님이다. 그때 내가 속으로 나 너무 감사한데 이거. 그러니까 선택 잘했다.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엄마는 항상 정도를 걸어서 안전하게 살아였다면 아빠는 꿈이 있으면 펼치고 살아. 네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너를 믿어. 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게 제가 망한 거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다행이에요. 그 당시에 그럴 때에 돌아가셨는데 만약 지금 보면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진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랬잖아. 넌 머리도 좋고 근성도 있고
딸 똑 닮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한참 막 엄청 그 성공했다고 느꼈을 때 생각이 나요. 내가 잘못 많이 한 것 같고 그런 아버님이 못 이룬 꿈을 이뤄주신 거죠. 네. 선생님 이뤄주신 거죠. 가족 같은 항상 그런 회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계기 뭐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건강적으로 입사하자마자 뭐 얼마 안 돼서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회사와 직원,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회사가 손해 보는 부분이 많으니 내보내 주는 것이 서로 이해가 되는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 상황에서 마치 가족처럼 저를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해서 제가 물론 머리숱은 잃어버렸지만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사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모님 같다라고 했던 그 장면이 저한테 또 다른 그림의 장면으로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 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사장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훅곡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저도 이런 출연에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질문에 대답하면서 제가 또 막 같이 과거로 돌아가서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